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많은 미래가 저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유가족, 지인분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부상으로 치유받는 분들의 쾌유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너레이션 Z 5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10월 29일에 이태원동에서 헬로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있었죠. 그렇죠. 네. 저는 그날 밤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뜻하지 않게 보게 되어서 네, 좀 저도 그죠. 충격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어떻게 되나 싶어서 계속 이렇게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수빈 씨는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날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뉴스를 듣게 돼서 알게 되었고요. 사실 그날 일이 없었으면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태원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 와닿았던 것 같고요. 많이 놀랬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젊은 나이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그날 밤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계속 했고요. 계속 걱정하면서 밤을 조금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네. 그래도, 그랬는데, 네. 그래도 뭔가 이 사건으로 이제 인해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는 것도 뭔가 앞으로의 일들을 예방하고 또 올바른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화를 준비를 했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러면 주영 씨가 먼저 얘기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 사건 당일 기사들에 달린 댓글도 그렇고, 이제 제 SNS 친구들이나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서 좀 조롱을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음, 어, 그런 데를 왜 가냐부터 시작해서 음, 뭐 죽을 만해서 죽었다라든지,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나쁘게는 정말 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댓글들도 있었고, 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왜 저렇게 못되게 말을 할까? 음, 그래서 참 뭔가, 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고 그런 얘기들을 또 듣기도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입에 비는 분들도 있어서 듣기도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한 어떠한 일련의 행사나 그런 분위기를 즐기러 그곳에 간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같이 슬퍼하고 또 뭔가 반성할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가슴 깊이 새기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그게 그곳에 간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일에 대해서 굳이 누군가 꼭 가해자를 만들어서 비난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 놀러 가서 죽은 거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놀러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참 안타깝다, 슬프다 하고 이런 말만 하면 될 일인데 그게 참. 저는 그냥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 자체가 이렇게 자신은 뭔가 달라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지적이고 싶고 뭔가 나는 지식인이야. 깨어 있어서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라는 그런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리고 잘못됐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탓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막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 이제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일말의 같기도 하고. 위안 같은 걸 얻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겠죠. 네. 갑자기 큰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불안감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저도. 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냥 그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럽니까? 어, 그리고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초기에 그게 마약을 먹고 사람들이 뭐 몰려들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가짜 뉴스가 막 확산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브리핑을 제가 계속 찾아봤었는데 그때도 기자분들이 계속 마약 얘기를 꺼내면서, 음, 그러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계속 마약 얘기를 꺼내면서 엮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만들고 싶고, 네. 어떻게든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당한 거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느낌? 그러니까요. 억지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단체로. 그런 사람들은. 네. 아무튼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또 피해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 뭐 이런 또 이제 사망하신 다른 고인분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해. 오명 같은 게 씌워지는 거죠. 약했다면서 라는 그런 한마디. 그런 오명이 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 당했지 같은. 그러니까요. 너무 무심하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데를 가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참 아, 착잡하네요. 너무 사회가 팍팍한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국가 애도 기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애도하고 다 같이 뭔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감정을 강요하고 또 전체주의적인 추모 방식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쵸? 또 이런 애도 기간이 선포된 뒤에 뭐 행사나 축제가 예정돼 있던 게 다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술 공연계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그런 사회적 문제도 생기고 사실 당장 가까이만 생각해도 저는 대학생이잖아요. 네, 대학교 행사들이 거의 근방 3주에 잡혀있던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바로 즐거워할 수 없고 그런 분위기를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저희는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슬프지만 학교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단체 예산적인 면에서 손실이 너무 큰데 이걸 강요하듯이 진행하는 건 애도 기간을 넘은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도 강요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내부에서도. 그러게요. 참 말이. 뭔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기사도 봤는데 네.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중공무원, 교사 같은 교사분들 또 뭐 공기업 종사자분들한테는 그 검은색 근조 리본을 꼭 차야 되고 뭐 연가를 제한하고 휴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복귀하라고 하고 뭐 의무적으로 이제 팀장급이나 조금 위치가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분향소 추모를 가라는 식의 그런 전체주의적인 추모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군 간부 같은 이제 공무원분들이죠. 군인분들도 간부분들도 아예 휴가가 다 잘리거나 네. 그랬다고 해요, 사실. 이건 저는 조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침해하게 되면 단순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넘어갈 일에 이것 때문에라는 말이 붙어요. 그럼 그게 원망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저는 맞아요. 이런 분위기를 국가적으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모는 하되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게 올바른 추모거든요. 이런 전제주의적인 추모는 사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추모의 방식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누구는 이제 침묵하면서 마음속으로 애도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SNS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맞아요. 다른 거니까. 그쵸. 그냥 뭐 본인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본인과 관련된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거나 그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슬퍼하는 사람도 정상이고 그것에 대해 별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도 정상이지만 강요되는 추모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 비판이 비정상적인 거죠. 그쵸. 뭔가 이러한 국가적인 분위기 조장이나 추모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이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 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뭔가 추모를 주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재발 방지와 그런 뭔가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국민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대처는 조금 아쉬웠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제 국가에도 기관이라서 취소됐던 행사들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사고 현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가감 없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이 공유가 됐었잖아요. 게다가 그 속도도 빠르고 자료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되게 그런. 네. 근데 이제 그런 너무 가감 없는 장면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서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런 직간접적 체험을 하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며칠간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되게 무겁고, 그리고 그 봤던 장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자꾸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음. 사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뉴스를 기사로만 봤거든요. 사진 자료 거의 없고 영상 없는 기사로만 네, 보고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그런 영상 뉴스들은 보지 않았고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뜨잖아요. 유튜브든 뭐 SNS든 맞아요. 그런 거 자체를 일절 누르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덩달아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상실감을 느끼고 제 삶이 그러니까 슬퍼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로 인해 제 삶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망가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절 보지 않았거든요. 네, 네, 제 주변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무심코 눌렀거나 아니면 이제 사건에 대해 보다가 눌렀는데 충격을 받은 친구들도 정말 많고 한 친구는 이제 본 뒤로 손이 계속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손이 떨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 공유가 정말 광범위하게 또 다른 피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단은 수빈 씨처럼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좀 정보를 뉴스나 기사 위주로 접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자료를 최대한 접하지 않는 거겠죠. 뭔가 사회적으로 사실 그런 영상이 기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튜브나 SNS에 뜨게 되는 건 저는 상업적인 조회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온전히 그냥 순수하게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끔찍했습니다의 목적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차단이 되고, 애초에 아니면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그리고 인식 음, 자체도 변해야겠죠. 그런 그러니까 거야말로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때 당시가 좀 새벽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좀, 후속 조치가 늦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한.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갑자기 겪었는데, 뭐랄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또한 계속해서 상처를 남기는 일들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음, 그게 참 이번 사건 자체와 거기에 이어지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꾸 이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그렇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또 많은 대학들이 교내 상담센터에서 이제 그런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하고 또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예 뭐 사회가 우리를 저버리진 않았다. 우리도 사회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부에서도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심리학회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만약에 젠제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힘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분명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참 이런 이렇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든 생각은 제 이렇게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필요한 건 이제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로와 연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위로, 올바른 연대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네. 상황을 봐서. 네, 다시 한번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